자, 오늘은 특수 상대성 원리야. 상호야, 상대성 원리 배웠지? 배운 기억이 나지? 특수 상대성 상대성 원리가 뭐라고 생각해? 상대성. 상대적 상대적인 거. 그래, 상대적인 게 뭔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게 그래, 맞아. 이제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든다 그러면 광속 불변의 법칙이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광속은 일정한 거야, C로.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0.8C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내에서 번쩍한 거랑 그 번쩍한 게 정지에 있는 애가 본 거랑 번쩍은 똑같아. 그러니까 번쩍한 한 사실이 일어난 거야. 근데 정지한 애가 본 거랑 운동하고 있는 거 본 거가 틀리게 보여. 이걸 우리는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그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대성이에요. 이 특수상대성, 우리가 이제 상대성 원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했다고. 신영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했지? 자, 분필이 여기 있습니다. 분필. 이 운동 에너지 얼마야? 0. 그죠? 선생님 아들이 아빠가 과학 선생님인 거 알아. 말을 막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유치원도 아니고 뭐 유아원 놀이방인가? 그런 데 다닐 때야. 맨날 아빠만 보면 막 과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느낌인가 봐. 맨날 나한테 뭐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빠. 니네도 그랬을걸? 아빠. 다리 따라와요. 막 이래. 멈췄네? 뭐 이래. 귀엽지. 이제 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빠. 갑자기 뜬금없이 뒷좌석에서, 아빠, 왜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가죠? 난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게 이제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니까 그런 의무감이 있죠.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줬단 말이야. 자, 어떤 거냐면, 니네는 이미 이 상대성 또는 상대 속도 이런 개념을 배웠다고. 어디서 배웠지? 중학교 때 그거에서 배웠어. 내행성, 외행성의 순행, 역행.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내행성이든 외행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 얘네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수성하고 금성이 내행성이고 바깥쪽에 있는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이지. 얘네들은 외행성이야. 근데 얘네 전부 다 우리 여기 고1 과정 배운 사람들 있죠? 다 배웠지? 고1 때 뭐 배웠어? 별이 만들어질 때 원운동을 원반 운동을 하잖아. 진짜? 별의 진화 과정 했었잖아. 야,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 벌써 1년 넘었으니까, 2년 가까이 됐으니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성운설에서 원시 별이 만들어질 때 원시 태양이 돌잖아. 원시 태양이 워낙 질량이 크잖아.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자전한다고. 그 주변에 있는 떨거지들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성운설의 증거가 뭐였어?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전 방향하고 공전 방향이 같더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상대성. 이제 좀 과학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 상대성을 오늘 배우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를 좀 해라. 사실은 이제 갈수록 사회가 이기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니네가 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내가 니네들 마음을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조금 오버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알겠니? 그죠?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지만 내가 어떻게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한은 네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상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좀 하지. 근데 대부분 그냥 쉬운 표현으로 그러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입장이 된다라는 건 너무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상대성 원리를 배우니까 노력을 해라. 니네는 어차피 이과생들이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끼케야 공장장 된다고. 공장장만 할 거야? 사장을 해야 되잖아. CEO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 직원들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 근데 니네들 생각만 한다고, 이과생들은 논리적인 것만 따진다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도 세상에 되게 많거든. 사람 관계에서는.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배우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절 100% 이해는 못한다고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고요.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잖아. 어떤 사건 사고가 하나 벌어져. 근데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 이게 상대성 원리거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선생님 아들이잖아. 아빠 다리 따라와요. 다른 거기 있는데 왜 다리 따라와? 지가 움직이니까 다리 따라오는 거지. 아빠 나무가 뒤로 가요. 나무가 왜 뒤로 가? 지가 앞으로 가니까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상대 속도야. 그 다음에 순행 역행. 어떤 거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거 있어요? 내가 지금 KTX를 타고 부산을 가. 나는 목적지가 부산이야. 시속 300km로 부산을 달려가고 있어. 근데 옆에 참새 한 마리가 지도 부산 간다고 짹짹짹짹 그러면서 가고 있어. 바로 옆에 창문에. 내가 창문을 딱 봤더니 이놈의 참새가 뒤로 쳐져. 서울 가네? 왜 상대적으로 내가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니까 얘도 머리는 부산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본 참새는 서울 가고 있어. 100m 떨어진 저쪽에 대머리 독수리가 나도 부산 가 그러면서 날아가고 있어. 근데 내가 100m 떨어진 독수리를 봤을 때는 얘는 나랑 같은 방향 가. 위에 드론을 띄워갖고 이 세 놈을 찍었다 그래봐. 기차도 부산을 가고 참새도 부산을 가고 독수리도 부산을 가는데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야. 참새가 기차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었니? 기차가 막 부산으로 빨리 가는 거야.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독수리는 좀 느리게 가는 거고. 근데 왜 기차에서 봤을 때는 참새는 뒤로 가고 독수리는 나랑 같은 방향이야. 얘가 역행이야. 쟤는 순행이야. 그래서 관찰자가 행성이 나랑 마주칠 때 속도차 때문에 이게 역행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랑 같은 방향, 서에서 동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순행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관찰하냐.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라서 정지 관찰자가 보느냐, 운동 관찰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동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우리가 지금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 니네 이제 북극, 남극 탐험하는 사람들, 북극은 내가 정확히 아는데 북극은 피어리인가? 이 사람이 북극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남극은 내가 아문센인지 스콧인지 아문센이 맞아? 최초 발견자가? 그게 막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했다고 막 그런 거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니네 지구의 상황을 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구과학 1단원에 나옵니다. 지구과학 1에. 뭐가 나와? 지구과학 선택하는 사람 있니? 니네 혹시 진북하고 자북의 얘기를 들어봤니? 진북, 자북. 북극이 있어. 진짜 북극이 있고 자석의 북극이 있어. 진짜 북극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자전축. 그 자전축을 연장선을 그리면 어디에 있어? 북극성이 있잖아. 그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자전을 한다고 그 축을. 물론 자전이 예쁘게 되진 않아. 이게 뒤뚱뒤뚱해서 세차 운동을 해. 그러나 어쨌든 그게 자전축이야. 그 자전축이 딱 꼽혀 있는 거기가 북극이야. 진짜 북극. 우리가 GPS로 딱 찍으면 거기가 90도가 딱 찍혀. 이걸 우리는 진북이라고 합니다. 자북은 뭐냐면 자석의 북극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이렇게 향하면 또는 지구는 다이나모 이론이라 그래갖고 지구 외핵이 액체 상태야. 그래서 액체 상태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니네 자기하고 전류 관계 이런 관계 있잖아. 그래서 전류가 발생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지구는 큰 자석이야. 남극이 N극이야. 남극을 우리 S라고 표현하는데 사우스폴. 근데 N극이야. 거기서 자기장이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북극은 S극이야. 왜? 우리가 나침반을 딱 하면 N극이 북극을 향하잖아. N극이 자석, 이거 나침반 자석이거든. N극이 북극을 향하니까 N극은 무슨 극이야? S극이야. 또 캐나다 허드스만 저쪽 북쪽에 허드스만에 거기에 적철광, 작철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여튼 복합적으로 향해. 그걸 우리는 자석의 북극이다 그래서 자북이라 그래. 나중에 배우는데요. 진북하고 자북의 각도 사이 각도를 편각이라 그래. 그 편각이 어떻게 되거니? 저위도에서는 각이 작아. 멀리 있으니까.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얘가 벌어지겠지.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편각이 커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구과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북, 자북. 우리가 진짜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GPS로 찍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올라갈 때는 뭐를 갖고 가니? 나침반을 갖고 간다고. 근데 진짜 북극 주변에 가면 이제 어떻게 나침반을 갖고는 안 돼.
진짜 북극점을 찾으려면 GPS로 딱 찍던지 북극성에 딱 떨어지는 그 진북을 찾아야 된다. 자, 오늘이 D-Day입니다. 자, 북극 피어리가 40km만 가면 오늘 북극점을 정복이야. 북극점 정복이야. 비, 눈바람을 막 맞으면서 죽을 둥살둥해서 40km를 갔어. 가갖고 딱 가갖고 아하하 그러면 딱 꼽으면서 찍어왔어. 북극점에서 60km 멀어졌어요. 이씨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인 거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유빙 위를 걸은 거야. 큰 얼음 덩어리 빙하 위를 40km를 간 거야. 근데 이놈의 빙하가 뒤로 100km 밀린 거야 그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그대로 갔는데 40km를 갔는데 빙하가 100km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나는 60km 밀린 거야. 우린 이런 걸 모른다는 거지. 내가 아까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야. 자, 봐봐. 이게 얼마 전까지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얘는 V가 0이니까 질량이 있어도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이야. 이건 어리석은 인간들이 봤을 때야. 자, 어리석지 않으려면 상대성을 알아야 된다고. 조금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자기만 알면 안 된다고. 조금만 시야를 넓혀봐.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 넘어가면서 갈릴레오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였어? 천동설을 믿었지. 지구 중심설을 믿었지. 지구에 아까 우리 아들처럼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달이 동에서. 영어 선생님들한테 미안한데 영어 선생님들은 문법책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그게 불변의 진리래.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rises를 써야 된대. 3인칭 현재 단수. 이거 성문 기본 용어에 나와 있어. 그게 진리니? 진리는 뭐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야. 우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던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더 넓혀봅시다. 과연 태양이 정지해 있을까? 이것도 미지수인 거야. 우리가 조금 바깥에 나가보자고. 얘 나갔더니 조금 바깥에 시야를 넓혀서 남의 입장이 돼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잖아. 움직이네? 얘 공전도 하잖아. 움직이네? 태양계가 가만히 있을까? 우리 은하 내에서 태양계도 움직일걸?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 빅뱅 우주론 배웠잖아. 우리 은하도 뭐 안드로메다 은하, K24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서로 멀어지잖아. 팽창하니까. 어딘가에 다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측정하는 건 뭐야? 상대적인 속도밖에 측정을 못하는 거야.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는 시야를 좀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라고 생각. 오늘 수업의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놔야지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조금 시야를 넓히자. 오늘 물리를 시야를 넓힌다는 개념에서 상대성 원리를 배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니네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게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거든. 그래서 니네도 친구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이렇게 상대성을 좀 넓혀서 마음이 좀 넓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오늘 수업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라. 자, 그럼 봅시다. 상대성 원리부터 보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건 특수 상대성 원리야. 우리가 이제 특수자가 붙었죠. 특수가 붙으면 조금 이제 특수한,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야. 우리가 특수자가 붙는 건 어떤 거가 있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지환이랑 둘이 싸웠어.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 명은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한 명은 쌍코피 났어.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대에서 출동했어요. 어떻게 니네 데리고 간다? 그래서 둘이 조졌어요. 합의 안 하면 조졌어야 돼. 쌍방 폭행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형이니까 이제 실컷 두들겨 팰 거야. 맞은 거야. 얘가 이제 고소하면 이제 폭행죄로. 근데 싸우다가 힘이 약하니까 네가 몽둥이를 들고 싸웠어. 특수폭행이야. 무기를 들면. 그 다음에 2대1로 싸워. 혼자를 그냥 둘이 아니면 17대1로 막 때렸어. 그럼 특수폭행이야. 뭐 무기 같은 거 들면 특수폭행이야. 이렇게 된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어. 그 절도야. 근데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칼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이거 특수절도야. 가중처벌됩니다. 특수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편협한 부분에, 그 특수상대성 원리는 전체 상대성 원리 중에 아주 특정한,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야. 그 가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가정하고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특수상대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상대속도 개념이 나온다. 상대속도는 니네 그거 저기 고1 과정 배웠던 학생들은 어디니? 빅뱅 우주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고요. 우리 상대속도를 공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 줄 아니? V, A, B는 V, B 마이너스 V, A 이렇게 해서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이게 상대속도야. 상대속도는 이렇게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둡시다. 네모 박스로 쳐봅시다. 공식이니까 이렇게. 이 상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A가 본 B의 상대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관찰자인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A가 본 B의 상대속도를 저렇게 나타내더라.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지환이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 있어도 뭐 걸그룹 좋아할 수 있잖아. 그지? 걸그룹 누구 좋아하니? 어이? 진짜? 그래. 그럼 누구 좋아한다고 할까? 지환이는 그러면 뭐 특이하니까 신봉선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죠? 신봉선도 많이 이뻐졌던데. 자, 지환이가 3m/s로 여기 이렇게 나가면 한강 둔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요새 좀 야식을 많이 먹었더니 뱃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살 좀 빼려고 운동하러 갔어. 3m/s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형수술해가지고 예뻐진 신봉선이 자, 이제 몸 관리를 하려고, 그죠? 관리하려고 같이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4m야. 이렇게. 그랬을 때 지환이가 본 우리 봉선 양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V 지봉 이렇게 되죠. 지환이가 본 봉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V 봉 마이너스 V 지환 이렇게 되겠지.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계산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부호가 중요하죠. 지환이가 기준점이니까 플러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봉선이의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4m/s야. 마이너스 3m/s.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7m/s.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지환이가 지나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란 뜻이야. 봉선이의 방향이지.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이 절대값은 얘네 둘의 속도가 더해진 값이잖아. 이런 느낌이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일까? 어쨌든 연예인이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신봉선인지 몰랐어요. 예쁜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가도 연예인이니까 한번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쓱 봤단 말이야. 그때 지환이가 본 신봉선의 상대 속도를 얘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m/s로 내 주위로 훅 지나가는 거. 근데 그게 상대 속도의 개념은 어떤 느낌이다? 관찰자의 속도가 정지 개념이다. 지 기준에서 본 거니까. 속도가 얼마야?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아들이 아빠 차를 탔는데 내가 차 타고 가는 거잖아. 근데 지는 차 안에서 정지해 있고 나무가 뒤로 가는 걸로 보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앞으로 상대 속도는 뭐라고요? 관찰자가 0인 거야. 무조건 관찰자는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벡터 표시도 했겠다. 이제 니네 벡터가 수학에서 빠져버렸죠. 이걸 벡터로 상대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 자, 뭐라고?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지. 자, 봐봐. 어떻게 돼요? 지금 관찰자가 3m/s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m/s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지.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똑같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m/s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떠니? 마이너스 7m/s가 된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식이 더 편한데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그 다음날 신봉선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환이가 또 운동을 하러 나갔어. 오늘도 신봉선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신봉선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야식을 먹어서 배가 나와갖고 관리도 좀 하고 얼굴 이뻐진 거 좀 자랑 좀 하려고 한강 둔치에 공원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디 키 큰 이상한 놈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또 꼴에 연예인인 줄 알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혼자 그러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지. 근데 그 다음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온 거야. 보자마자 어떻게 돼? 저놈이다. 도망가야지. 그래서 피한 거야. 얘가 이쪽으로 피한 겁니다. 4m/s로. 지환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냥 연예인이니까 한번 쳐다본 건데. 그 다음날 치안으로 오인하고 도망가는 거야. 아닌데? 이런 느낌이지. 이때 지환이가 본 봉선이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똑같아요. 관찰자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똑같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m/s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벡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벡터 합이 어떻게 돼? 대각선이잖아. 자, 어떻게 되니? 3대 4대 5죠. 삼각비가. 그래서 지환이가 본 봉선이의 상대 속도는 5m/s고 부호는 부호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방위표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이쪽 방향으로 상대 속도가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기준이야. 옛날에 그래서 천동설도 이 기준이었던 거야. 내가 지구에서 정지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구도 움직이고 지구도 공전하고 더 확장해 봤더니 태양계도 움직이고 더 확장해 봤더니 우리 은하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정지 에너지가 0이 아닌 거야. 이 고유 에너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다. 이게 이제 확장해서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상대 속도 나올 때 시간에 대해서 속도, 자동차 2대가 있는데 자동차 A라는 자동차가 이런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이렇대. 이랬을 때, 주어졌을 때 얘를 갖다가 VAB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식으로는 VB 마이너스 분명히 VA 이렇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래프로 줬단 말이죠. 근데 그래프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자, 상대 속도는 관찰자를 0으로 만든. 이게 VAB니까 관찰자가 누구야? A가 관찰자잖아. 그럼 니네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T에 여기가 V, 이제 AB겠지. 이렇게 되면 얘를 돌려 이렇게 내려갖고 A를 전부 다 여기다 일치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B가 어떻게 내려가겠니? 일로 내려가겠지. 그럼 이게 V, AB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둘 관계에서 A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본 B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우리 고1 때, 여긴 다 고1 거 배웠잖아? 고1 때 했던 거 뭐 있어요? 이거 기억나니? 이제 이게 벡터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갖다가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던지죠? 지면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떨어지잖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1초 후에 여기 떨어지죠? 2초 후에 여기 떨어지지? 이런 식이야. 그랬을 때 1초 후의 속도는 이 접선의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좀 커지죠. 얘를 V1이라고 합시다. 2초 후에는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더 이런 식의 속도 성분을 갖더라. 이게 0초일 때 V0고 1초일 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유명한 식 있죠? 가속도 정의. 가속도 정의가 어떻게 되죠? 시간 변화량 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죠. 이거잖아. 이거 너무 유명한 식 아니야?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되는 식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여기에도 이 벡터에 차가 들어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이게 얘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자기를 0으로 만드는 걸 계산했잖아.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예쁘게 써봐. 어떻게 돼? 우리 0초에서 1초 사이라 그러면 1초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돼? V1-V0잖아. 우린 이것만 구하면 그게 A야. 한번 해볼까, 벡터로? 어떻게 돼요?
V0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V0를 써주면 이거 0이잖아. 그럼 여기다 똑같이 마이너스 V0를 이렇게 해주면 얘 벡터 합을 구하면 평행사 변형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대각선이 이거잖아. 이게 A 방향이야. 가속도야. 가속도는 뭐라 그랬어? 힘의 방향이지. 왜? F는 ma니까. 여기에도 벡터가 있고 여기에도 벡터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얘가 아랫방향이면 아랫방향이잖아. 그래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저 가속도 이름이 뭐야?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의 증명이야. 이게 내용은 틀리지만 결국은 벡터로 표시했을 때는 제 벡터의 차를 저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온 김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속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되게 특수상대성 원리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상대속도의 개념. 원래는 이게 원래 역학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단원으로 보면은 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성 원리, 상대속도가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야. 그런데 상대속도의 기본은 뭐라고요? 관찰자를 0으로 자기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야.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특수상대성 원리를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의 본격적인 걸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가정이 있어. 특수하니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뭐냐면 첫 번째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관성좌표계의 모든 운동은 여기서의 모든 운동은 두 가지 설명해요. 첫 번째 정지에서 관찰한 거랑 두 번째 등속 직선 운동에서 관찰한 거랑.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자, 이거 뭐예요? 귤이야. 귤이야. 선생님 귤이라면 귤인 거예요. 이거. 귤입니다. 노란색 귤이에요. 자, 이제 귤이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기차 여행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선생님 차 타고 다니니까 기차 탈 일이 별로 없고 선생님 기차 여행 가본 지가 대학 다닐 때도 많이 기차를 탔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차를 타면요 무궁화호 뭐 새마을호 이런 거 타면 그 홍익회라고 하는 그런 그게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기차 안에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먹는 거 팔아요. 간식을 판다고. 거기에 뭐 삶은 계란도 있고 사이다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 그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10개씩 5개씩 뭐 이렇게 귤을 넣어놔. 근데 그 귤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귤이 초반에 잘못 사면 되게 셔. 우리 신귤을 달게 먹는 방법 뭐가 있어? 만지작거리죠. 계속 만지작거려갖고 그렇게 하면 달달해져.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귤을 샀단 말이죠. 이게 귤이 실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제 만지작거리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기차 안에 같이 있는 거야. 내가 귤을 갖고 놀면서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귤이 어떻게 보이냐? 이 귤이야. 귤이 어떻게 보여? 그냥 위아래로 직선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 나는 여전히 기차 안에 있어. 니네가 기차 바깥에 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나는 기차 안에서 이제 귤을 던지고 받습니다. 기차 안에서 귤을 던지고 받아요. 자, 다시 기차 안에서 귤을 던지고 받아. 니네들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지. 나는 기차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니네들이 바깥에서 봤을 땐 얘가 포물선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이 안에서 봤을 때랑 기차 안에서 봤을 때랑 기차 바깥에서 봤을 때랑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야. 이게 조건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성좌표계 이 이제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이 관성 수도 없이 했죠. 관성하면 뭐라 그랬어? F가 0이라 그랬잖아. 이거 잠깐 증명해 볼까? F가 0이면 F는 MA잖아. 니네 A가 뭐냐? A가 뭐예요? 이게 0이 되려면 M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A가 뭐예요? 금방 했잖아. 델타 T분의 V-V0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위에 분자가 0이 돼야 돼. 야, V-V0가 0이 될 경우의 수는 이게 둘 다 0이거나 같은데 0이 아니거나잖아. 이게 관성좌표계야. 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정지지. 이거 뭐예요? 등속 직선 운동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지는 누구야? 0이야 0이. 0이는 맨날 철수시 기다리잖아. 지구에서 정지한 상태로. 등속 직선 운동 누구야? 이게 철수죠. 철수에는 뭐야? 맨날 무슨 뭐 방랑벽도 아니고 무슨 뭐 역마살이 껴갖고 맨날 우주여행을 가겠대. 0.8시로 등속 운동을 가죠. 근데 영희는 맨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철수가 여자면 무조건 좋아해요. 얼굴이 식빵같이 생겼어도 좋아. E.T. 막 식빵같이 생긴 E.T의 얼굴 막 이러잖아요. E.T. 여자가 E.T처럼 생겼어도 여자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바람 필 것 같으니까 이제 걱정돼서 약혼을 하고 보내죠. 약혼 선물로 서로 시계를 똑같은 시계를 나눠 차는 거야. 근데 그 시계가 다르게 가더라는 거야. 이제 그게 얘네들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특수상대성 원리거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정지해서 기다리고 철수는 0.8시로 등속 직선 운동을. 요새 수능 문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제. 영희가 가요. 영희가 가고 철수가 기다려. 이렇게 조금 바꿔서 문제도 많이 내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 어떤 운동에 대해서 정지 상태 관찰자가 본 거랑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본 거.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귤을 봤을 때는 귤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보이더라. 바깥에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는 포물선. 그러나 그래도 얘 둘 다 이런 물리 법칙이 적용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이거 하나가 얘네들을 총괄하더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말만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그 다음에 관성좌표계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조건이야. 이게 일반 상대성으로 가면 뭐가 되는 줄 아니? 가속좌표계로 바뀌어. 그래서 특수상대성 원리는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의 뜻은 무슨 뜻이다?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그러니까 영희하고 철수가 하고 있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게 관성좌표계야. 됐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법칙이라고 합시다. 광속불변의 원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법칙이라. 법칙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법칙이 좀 세죠. 광속불변의 법칙. 광속은 무조건 언제든지 C다. C가 얼마죠? 상식으로 알고 있죠. 진공 속에서 30만 km/s야. 굉장히 빠르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야.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이거 우리는 광속 C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광속이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기차를 그려요. 바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기차라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기차야. 기차가 지금 KTX가 시속 한 300km/h야.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자 우리 양궁 선수, 우리나라 양궁 유명하죠? 양궁 선수가 활을 갖다 시위를 당겨갖고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황 쐈어. 그랬더니 얘가 100km/h로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 A가 관측했을 때는 100km야. 근데 요 바깥에 정지한 애가 관측했을 때는 얼마? 100 플러스 300으로 관측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400km/h로 관측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상대속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가 본 거랑 얘가 본 게 다르게 보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로 C로 쐈어. 그럼 얘는 당연히 C300이 되겠지. 삐. 여기서 300km/h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한자성어로 뭐라죠? 조족지혈. 그래서 세 발의 피도 안 돼. 그냥 여기도 씌고 여기도 씌어.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데서 봐나 바깥에 정지하고 있는 데서 보나 이거 씌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철수가 0.8c로 가는 데서 봐도 C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인 0.8C에 대해서 거기서 C도 C야. 정지에서 C도 C야. 0.8C하고 C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C가 엄청 큰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야.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있어.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누구야? 마이컬슨. 두 사람이야? 몰리의 실험입니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마이컬슨, 몰리.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애가 전파가 되려면 우리 대표적인 파동이 음파잖아요. 음파, 물결파 이런 거 있죠. 음파는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돼. 진공에선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야 전파가 되고 물에서도 전파가 잘 되죠. 물결파도 물이라는 이게 매질이 있어야지 물결파가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 사람이. 빛도 파동이니까 매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있다면 에테르라고 이름을 지어보자. 이거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한 거야. 에테르를 마치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니네 큰 강에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배가 타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바깥에서 정지해서 측정하면 배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이걸 역행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배 속도가 느려지겠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 장치를 만들었냐면 원이죠. 이런 실험 장치 한가운데다가 센터 한가운데다가 반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 반거울이야. 반거울이라고 하면 여기 그리고 이제 온전한 거울을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 거야. 그래갖고 반거울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빛을 쏘면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온 거울이니까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다시 가겠지. 얘 일루 갔다 일루 가는 놈도 있고 일루 가는 놈도 있겠지. 그래서 도착한 애들한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또 다른 애는 나 이쪽 2번 갔다 이쪽에 2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막 별의별 경로를 다 겪어갖고 온 애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냐면 검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에테르가 이쪽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냥 이쪽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지만 어느 쪽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막 경로를 갔다 오면 분명히 얘네 각각 도착하는 애들이 경로차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검출기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간섭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그냥 한 점으로 딱 귀결돼 버리더라는 거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에테르 없다. 없네. 에테르도 없고 광속은 그냥 처음부터 C네. 어디를 겪거나 C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질 없이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빛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니? EMP 들어봤니? 전자파를 EMP라고 하지 않냐? EMP라는 무기가 있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뭐 그런 의미야. 이 무기는 인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망가뜨려. 옛날에 무슨 007 영화 중에 그런 골든아이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골든아이 뭐 눈이야. 그걸 갖다가 인공위성에다 딱 꼽으면 그 무기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적국에 쏘는 거야. 강력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쏴버리면 대부분 요새 무기들이 다 컴퓨터로 제어하잖아. 컴퓨터에다 강한 전자기장을 쏴갖고 컴퓨터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야. 그럼 미사일 제어가 안 돼. 무기 같은 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우리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은 좀 위험한 요소가 있죠. 6.25 때 썼던 무기가 있어.
컴퓨터로 제어를 못해. 그러니까 EMP가 이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걔네 거는 되게 확률이 좀 떨어지죠. 이게 정확도가. 근데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북한도 인민들한테 먹을 거 다 저기 한 거를 전부 군비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핵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도 6.25 때 썼던 대전 차지래 이런 게 선생님이 탄약병이었잖아. 지금도 탄약고에 6.25 근처에 썼던 애들이 있어. 폐기 처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걸 보면 무기가 굉장히 구식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래서 빛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일렉트로. 항상 어떻게 되지? 일렉트릭 전기장 이렇게 가면 그거에 자기 배워 찍어? 자기장은 이렇게 가잖아. 항상 직각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같이 가면서 얘네들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매질이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진공 속에서도 전파가 아주 잘 되는 그게 빛이다. 그러니까 매질이 에테르 안에 상정을 했지만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같더라. 광속이 엄청 무지하게 빠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거나 말거나 다 C다. 민수 0.6C로 가요. 철수는 0.8C로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 C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이 번쩍하는 걸 한 사건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특수상대성 원리의 조건이야, 가정이야.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걸 벗어나면 특수상대성 원리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 유명한 애가 누구죠? 들어봤지? 트윈스 파라독스. 쌍둥이 모순이라 그래. 니네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쿠퍼라는 아버지가 이제 우주여행을 갑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이제 가죠. 근데 딸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아빠한테 뭐 저기 하고 커가면서 아빠를 좀 느끼고 싶은데 아빠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그 모니터로 소통을 하는 거야. 아빠는 지금 우주여행 중이야. 그런데 이제 아빠가 블랙홀에 빠지죠. 블랙홀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결국 만나. 그 블랙홀의 어떤 지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생긴 도로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떠벅떠벅 내려와. 근데 이미 딸은 할머니가 돼버렸어. 아버지는 이게 젊은 장년층인데 딸은 이제 침대에서 죽을라 그래. 그래서 손녀들이 다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웬 젊은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자기 딸을 바라보고 있어. 딸은 알아 아빠인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는 거죠. 아빠가 갔다 왔는데 아빠는 젊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딸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야. 딸만 아빠를 알아봐. 자손들은 그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지를 몰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특수상대성 원리에서는요. 아빠가 관측한 시간이 딸의 시계가 느리게 가. 딸도 아빠의 시계가 느리게 가. 서로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야. 우린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빠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딸은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특수상대성에는 설명이 안 돼.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아빠는 다시 왔잖아. 관성좌표계가 아니야. 힘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가속좌표계인 거야. 그래서 가속좌표계가 가정으로 나오는 게 일반 상대성 원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서 관성력하고 중력이 구별이 안 돼서 이건 이제 물투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중력이 너무 세지면 이제 어떻게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랙홀 얘기가 나오고 빛이 휘어지는 현상 뭐 이런 거. 중력 렌즈 현상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일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 우린 지금 특수 상대성 원리를 가는 거야. 자 이제 가정까지 끝났어. 이제 현상을 봐야지. 현상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수상대성 원리의 현상입니다. 네 가지 현상이 있어. 첫 번째 현상 뭐가 있을까요?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철수를 우주여행 보냅시다. 철수가 E.T. 닮은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여기가 철수예요. 철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V로 0.8C로 우주여행을 갔다 그래요. 얘가 이제 이쯤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쯤 지나가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철수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는 그냥 이거 귤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광속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빛거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위아래로 거울이 있어. 그래서 철수가 우주선 안에서 여기서 뿅 하고 빛거울에다가 광선 빛을 쐈어요. 그랬더니 여기 팅 맞아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잖아. 아까 귤 집어 던진 거랑 똑같잖아. 이 귤 대신에 빛을 쏜 거야. 그러니까 뿅뿅 이렇게 된 거죠. 뿅뿅. 우리 우주선 안에서 뿅뿅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는 빛의 운동이 이렇게 관측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이제 영희 씨가 지구에서 지금 정지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영희 씨가 본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 빛거울이 있죠. 영희 씨가 봤을 때는 얘가 0.8C로 지금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빛을 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똑같잖아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요. 안에서는 직선 운동으로 보이고 바깥에서 보는 정지가 봤을 때는 포물선 운동으로 보이는 거랑 똑같잖아. 이게 자, 공을 집어 던지는 사건은 하나인데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이걸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가장 간단한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에 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0.8C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여기가 영희가 있어. 영희는 정지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가운데 센터에 광원이 있어. 빛을 내는 애야. 램프야, 램프. 램프가 한번 깜빡했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철수가 측정할 때 철수 우주선 방에 정확하게 센터에, 여기 센터라고 합시다. 센터에 광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L0고 여기가 L0야. 거리가 같은데 센터에 전등이 있는 거야. 얘가 한번 깜빡거렸어. 그랬더니 이쪽 양쪽 옆에 A라는 검출기하고 B라는 검출기가 있더라. 이제 어떻게 도달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겠지. 철수가 본 거랑 영희가 본 게 달라야지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 옛날에는 철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 최근에는 철수의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뭐라고 하냐면 등속운동 좌표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놔두고, 다른 좌표는 다 놔두고 이 우주선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철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철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광속 C로 일정한 데다가 거리가 같잖아. 그럼 동시에 도달이지 뭐. 볼 것도 없지. 동시에 A, B에 검출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영희 관점에서 봐야지. 영희 입장에서, 영희 관점에서, 또는 뭐라 그래? 정지좌표계에서. 영희좌표계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렇게 쓰면 된다.
어떻게 결과 어떻게 되냐? 이 결과가 중요하지. 자, 어떻게 돼? 여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번쩍했을 때 여기서 불빛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불빛이 광선이 이렇게 나가. 그런데 우주선이 이쪽으로 도망가. 이쪽으로 도망가. 어떠니? 얘는 도망가면서 쫓아오지, 빛이. 얘는 도망가는 데는 마중 나오지. 여기가 먼저 만나네. 그래서 B가 먼저야. 우리 도달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런 게 응용되면 어떻게 응용이 되겠니? 거리를 몰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그래. 몰라. 거리가 같은지 다른지도 몰라. 근데 영희가 봤는데 동시에 도달했대. 영희가 관측했는데 동시에 도달했대. 그럼 어떻게 돼? LA가 더 크다는 얘기지. B에서 먼저. 어? A에서 먼저. 왜?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대. 결과가. 그게 아니라 응. 지금 여기 번호 아까 쓰신 거에 지금 응. 2번에 쓰신 거. 아, 이거? A지. 그치? 그러네. 이렇게 되지. 그럼 영희가 봤을 때 A, B가 동시에 도달했다 그러면 A가 긴 거야.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응용한 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비슷한 문제로 이런 유형도 나와. 똑같은 문제인데 살짝 말만 바꿔서 내는 게 어떤 거냐면 센터에 철수를 놔두는 거야. 방 한가운데다가 여기다 L0에다가 놓고 여기에 광원을 2개를 놓는 거야. A하고 B를.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 이게 동시에 번쩍했어. 그럼 당연히 철수한테 동시에 오겠지. 뭐 이런 거예요. 됐어? 그럼 바깥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니? 어떤 게 먼저 오겠어? 얘네 둘은 이렇게 되고 철수는 이렇게 달려가니까 B가 먼저 보이겠지.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광원이 2개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따닥. 불이 다르게 켜져. 그랬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니네가 많이 풀어봐야 돼. 결국은 이거야. 똑같은 상황에 한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정지한 애랑 운동한 애가. 됐죠? 조금 감은 오지? 이 정도 알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풀다 보면 조금 생겨요. 감이.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이제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 있고 두 번째. 시간 팽창이 나오죠. 세 번째. 길이 수축이 나오죠. 네 번째. 질량 증가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쭉 나열한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이제 특수 상대성 원리의 현상이야. 이거 수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야. 자, 한번 정리해볼까? 자, 시간 팽창은 측정 시간이 델타 t인데, 델타 t에 제로에 로런츠 인자 R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감마라고도 있고 R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먼저 공식부터 써줘 볼게.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측정 길이가 델타 L이야. L0를 우리는 고유 길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이거 써는 걸 고유 시간이라 그래. 얘는 측정 시간이겠죠? 이렇게 되다. 얘는 이제 측정 길이가 되겠지? 얘는 고유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게 이 제목이 수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감마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델타 M은 델타 M0. M0가 뭐예요? 고유 질량이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감마를 곱하면 증가하더라. 질량 증가. 그럼 도대체 감마가 뭐냐 이거? R이.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로런츠 인자라고 얘기해. 이 로런츠 인자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안 나와 근데 잘. 학교 내신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내우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까? 1 마이너스
C의 V의 제곱분의 1이야. 여러분들은 이 로런친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정도만 노트에다 적어놓고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왜 철수를 맨날 0.8C로 보냈는지, 왜 민수를 0.6C로 보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 풀어볼게. 자, 봐봐. 그냥 니네 암산 능력 좋으니까 암산 해봅시다. 0.8C 넣어봐. CC 사라지지. 0.8 제곱해봐. 88, 64, 0.64지. 1에서 0.64 빼봐. 0.36이지. 루트 벗겨봐. 0.6이지. 0.6분의 1이야. 얘 1보다 커요. 1보다 커.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1보다 크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야.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이게 로런친자의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 0.6 집어넣어봐. 그럼 66, 36, 0.36이니까 1에서 0.36 빼면 0.64잖아. 그럼 88에 64니까 0.8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 수치를 쓰는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0.8C, 0.6C 이런 걸 맨날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먼저 시간 팽창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시간 팽창 얘기를. 시간 팽창. 이거 증명을 해줄까? 이게 증명 안 나오는데 해줄까?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야간을 나와갖고 산수를 잘 못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한번 해보자. 여기다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 이 로런친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가 니네가 이제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산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유도하는 과정을 좀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여기가 자 관찰자가 운동 관찰자가 A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다 빛거울을 이렇게 놨다 해봐. 그래갖고 여기서 빛을 뿅뿅 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한 거리를 우린 EL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 얘 광속이잖아. 그러니까 광속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니? 얘가 측정한 시간이니까 델타 T A죠. A분의 어떻게 된다? 거리가 얼마야? EL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광속 불변이니까 자 T가 시간 측정한 거로 EL을 L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제 얘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우리 L이라고 나타내보자. 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C의 델타 TA 이렇게 쓸 수 있지. 일단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선생님이 이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하나 더 그릴까? 빛거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나 더 그릴까? 빛거울이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했니? 0이가 여기 누구야? 관찰자 B라고 합시다. B가 여기 있을 때 얘가 본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V라는 속도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평성분은 V야.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얘도 이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반을 쪼개가지고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요? L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LB 프라임으로 할 거야. B가 본 속도니까 여기 이동거리니까 여기는 B가 본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LB하고 LB 프라임하고 LB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LB 프라임에 LB 프라임 이렇게 간 거는 자 광속으로 간 거야. 이건 빛이야. 얘가 본 빛의 속도잖아. 빛이잖아. 그러니까 광속은 어떻게 되는 거니? 델타 T B분의 E L 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하는 거야? LB 프라임을 구하면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2분의
어떻게 되냐? C의 델타 T, B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을 하나 구했잖아. 자, 그 다음에 얘도 B가 본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 속도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V는 어떻게 되는 거니? 델타 TB죠.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 EL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똑같이 LB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2분의 V의 델타 T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한 거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만 하면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의 빗면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 4분의 C의 제곱에 델타 T, B의 제곱이죠. 이거는 얘의 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V의 제곱 델타 T, B의 제곱.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일단 이거 같이 넣어버릴까 그냥? 일단 L제곱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직 넣지 말고. 그래 좀 정신이 없어지니까 얘를 넘겨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 이제 제곱을 풀고 싶어서 선생님이 2의 제곱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C의 제곱에 V의 제곱을 묶어버릴 거야. 델타 TB의 제곱으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L제곱 이렇게 놓지. 이제 여기서 L제곱을 이렇게 해서 2의 제곱에 C의 제곱에 델타 T의 A의 제곱으로 놓을 것이야. 얘 사라지죠. 로런츠 인자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좀 맞춰보자. C를 빼버리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얘 C제곱으로 빼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C의 제곱에 V의 제곱이 될 거 아니니? 이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 델타 T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C의 제곱에 델타 T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났네 이제. C의 제곱 어차피 사라지고. 넘기면 되죠. 다 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에 델타 T B의 제곱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에 V의 제곱에 델타 T A의 제곱 이렇게 되네. 니네 이거 제곱을 벗겨버리는 거야. 이거 제곱 다 계산했어. 제곱 벗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T B의 델타 T A의 루트에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된 거라고. 이 식 그대로 나왔지. A가 본 고유 시간이고 이거는 B가 관측한 A의 시간이야. 이거 B가 관측한 A의 시간이다. 자, 어떻게 된다? 전날 이 철수 이놈이 바람기가 심해갖고 분명히 영희가 생각했을 때 가서 얼굴 이상하게 생긴 이티같이 생긴 여자랑 사귈 것 같아. 어떻게 붙들어 매야지. 돈은 없어. 그리고 전날 밤에 이제 데리고 가요. 세운상가 가가지고 이제 시계 잘 맞는 거 둘이 똑같은 걸 맞췄어. 이거 예물시계야. 우리 결혼 아니어도 약혼이야. 너 갔다 오면 결혼해야 돼. 외계인 여자한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시간을 맞췄어. 우리의 시간은 영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시킨 거 아니야. 이 시간이 영희하고 철수하고 맞춘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웅 하고 출발했는데 서로 모니터만 볼 수 있어. 이거는 뭐냐면 영희가 측정한 철수의 시간이야. 근데 모니터로 본 철수의 손목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 값이 느리다 그랬잖아. 로런츠 인자. 느려지는 거잖아. 시간 팽창. 오이씨, 뭐야 이거. 영희만 철수만 젊어지는 거 아니야. 나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철수 별로 식빵 안 좋아해요. 그죠? 그렇게 바람기가 있는 애가 아니야. 영희가 좋아. 내심 지구에 있는 영희가 걱정이 돼.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그래갖고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 분명히 철수도 영희랑 같이 맞췄으니까 이걸 철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철수도 이게 영희랑 같이 맞춘 고유 시간이야. 근데 이 값은 뭐냐면 철수가 측정한 영희의 시계가 되는 거지.
영이 시계 느리게 가더라는 거야.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야. 둘 다 시계가 느리게 가.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보라 그랬잖아. 어때요?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가 0.8시로 웅 하고 가고 있어. 철수가 이 바보 같은 놈이 우주선 안에서 봤더니 용희가 우주선을 새로운 걸 산 거야. 큰 지구를 타고 0.8시로 웅 가고 있는 거야. 뭐예요? 자기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관찰자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영희는 원래 정지, 우린 그러니까 저게 정지도 아닌 거잖아 사실은. 영희 입장에서 그냥 정지했다고 보는 거잖아 자기가. 관찰자는 뭐라 그랬어?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본다 그랬잖아. 철수도 지가 사실은 0.8시로 움직이는데 우주선 안에 가만히 들어있을 때 등속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딴 좌표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영희도 철수께 움직이니까 철수의 시계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갔다 온 사람이 나이를 덜 먹더라는 거지. 그게 쌍둥이 모순이라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는 방법은 일반 상대성으로 넘어 좌표계가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라고. 그게 설명이 되려면 이게 가속 좌표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은 겁니다. 길이 수축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길이 수축은 어떤 거냐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다 그리자. 여기다 그려봅시다. 어제 밤에 출발하기 전에 철수가 여기 있었어. 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달이 있네. 철수가 가야 될 행성이 A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 영희하고 철수가 정지 상태에서 이 좌표계, 이거 지구는 같은 좌표계야. 같은 좌표계를 보는 거야. 여기가 L0야. L0로 갔다가 저기 굉장히 멀다. 그랬는데 얘가 타갖고 붕 달리니까 이 길이가 줄어 보이는 거야. 쥐가 달리고 가는 거야. 앞에 있는 이게 짧아 보이는 게 길이 수축이야. 그래서 얘는 훨씬 빨리 도달합니다. 영희 입장에서 보죠. 영희는 이 좌표가 변하질 않아. 영희는 달 A 지구 좌표를 통째로 들고 정지에 있는 철수 우주선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철수의 우주선이 L0였는데 영희가 이 움직이는 L0를 보니까 쥐가 가는 것처럼 보니까 L0가 줄어드는 거야. 철수가 어떻게 보여? 방이 되게 넓었는데 50평이었는데 움직이고 나니까 얘가 10평밖에 안 돼. 철수는 이렇게 되겠지? 홀쭉해지겠지? 철수가 본 영희는 어떻게 보이겠어? 홀쭉해 보이겠지? 지구도 찌그러져 보이겠지? 이해돼? 이런 게 길이 수축이야. 그래서 길이 수축은 운동하고 있는 애 입장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다. 근데 이 경우에 철수는 당연히 달하고 A 거리가 짧아지지만 반면에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의 우주선이 짧게 보이는 거야. 그거를 설명하려면 철수의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영희하고 달 A 이 좌표가 통째로 철수한테 달려가니까 철수의 우주선이 짧게 보이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게 상대성 원리다. 질량도 똑같습니다. 질량은 우리 이제 질량과 에너지에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질량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리가 없어서 질량 그래프를 그리면 질량이 한 0.4? 광속의 40% 정도 돼야지 질량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광속에 가까워지면 저기가 되는 거야. 무한대까지 가버리는 거야. 질량이 무한대까지 가니까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소립자 하나를 갖다가 광속으로 가속시키는 것도 8년이 걸린다니까. 니네 그 썬연구소, 유럽에 있는 썬연구소에 사이클로트론이라고 그 전체 길이가 22km, 마을 하나가 실험실이야. 그래갖고 강입자라고 하는 입자를 8년 동안 회전시켜요. 그래야지 거의 빛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전자기장을 걸어갖고 계속 회전시켜서 가속시키는 거야. 이걸 8년 가까이를 해. 그러면 빛속도에 거의 육박하는 속도를 얻게 돼요. 그럼 내가 깨고 싶은 거를 각 마을 지점마다 거기 실험실이 있어. 거기다가 내가 깨고 싶은 입자를 거기다가 빡 얘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갖다 빼꼼 갖다 대는 거야. 빡! 파파파파파. 그 깨져 나온 애들을 갖다 분석하는 그게 소립자.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니네 알잖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더 많잖아. 원자폭탄보다 더 센 게 뭐야? 수소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센 게 중성자탄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아직 안 나왔지만 중성자탄보다 더 센 게 소립자탄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입자를 갖다 깨트려서 물질의 근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깨트리다가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면 지구 반토막이 날아갑니다. 그럼 지구 70억 인구가 정상적이겠니? 그럼 이제 아마 인류는 멸종하고 그 실험 잘못해갖고 주로 절지동물들이 조정석 부인이 막 나올 거예요. 거미가 막 나와갖고 막 이렇게 지배를 하고 우리 상우는 거미가 또는 개미가 상우 목에다 목줄 걸었고 산책 갈까? 상우가 배 까고 막 절지동물한테 정복당할지도 몰라요. 실험 잘해야 돼. 그거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험 하나 준비하는데 한 8년 걸려.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야. 광속까지 올리는데 너무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니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나오죠. 그 머리 허연 박사가 막 타임머신을 개발하잖아. 드로리안인가? 자동차죠? 그 자동차 보통 자동차 한 2톤 되잖아. 그거를 광속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해. 거기서 뭐 특수한 핵융합 장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탄에서 뭐가 나와? 기차가 나오지. 기차 끌고 나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상상력에 근원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작은 소립자 하나도 광속까지 만드는 데는 엄청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게 이제 질량과 에너지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중에 에너지로 바뀐다. 우리 그걸 쌍생성 들어봤지? 쌍소멸. 그래서 우리 핵융합 반응은 대부분 핵분열하고 핵융합 반응은 전부 다 저 질량과 에너지 저기 파트에서 다음 단원이 질량과 에너지 거기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이다. 적어봅시다. 좀 이해가 되냐?